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염희입니다. 요즘 물건 분석 얼마나 해? 그래도 하루에 뭐 5개 정도씩은 보죠. 근데 이 물건 분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물건 분석을 너무나 적게 한다고 해가지고 물건 분석이 오류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니야. 그런데 이 물건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물건 분석한 것을 조금 맹신하시더라고. 오늘은 물건 분석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거, 내가 이렇게 물건 분석하면 현실과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49725 물건이고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에 있는 용도는 답입니다. 면적이 402평 정도 되고요. 감정가가 2억 3,800에서 시작을 해서 한번 유찰돼서 1억 6,600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 7월에 경매가 개시됐는데 한번 지금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상태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6개월 정도 변경이 된 물건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시세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어느 정도 빠졌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부동산 경매에서 시세라는 것은, 아니, 살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야 시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살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평당 얼마가 간다더라, 평당 얼마에 팔렸다더라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이상 남의 거는 그냥 남의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시세를 굉장히 맹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얼마에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저 감정가 정도는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시세 조사를 다시 나가서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이거 다 맞지 않다고 봐. 그렇죠. 더군다나 요새는 토지 시세를 볼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밸류맵이라든가 디스코, 땅야 같은 그런 어플들을 보고 인근에 있는 시세들을 판단을 하고 그 정도에 나도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경매에 나온 물건은 이미 그런 상황을 다 거치고 나온 거잖아. 그랬는데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세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활용도나 쓸모에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얼마에 낙찰받으면 저 감정가 정도에는 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신권을 넘겨서 낙찰받는 것은 뭐 그 사람들은 뭐 바보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세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추측할 뿐이지 그게 꼭 그 가격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적당히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원정리 이 답은 농림지역이네요. 농림지역은 이 농지증 받기가 쉽지 않죠. 두 번째 유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런 거야. 농지증이 일반 다른 곳에 있는 농지처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미리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나 또 쉽게 봐. 내가 예전에 농지증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렵게 받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예전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예전 생각처럼 그게 꼭 된다라는 그 보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생각, 또 농지증이 쉽게 나오는 지역하고 쉽게 나오지 않는 지역, 이 부분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저것만 놓고 농지증 쉽게 나올 거야 해서 그냥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이 바닥에서는 돌다리도 꼭 두들겨 보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농지증도 미리 신청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예전에는 농지증을 신청을 하면 낙찰받고 오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낙찰을 하기 전에도, 입찰을 하기 전에도 농지증을 미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히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꼭 신청을 하시고 그 후에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지 입찰을 하실 때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농지는 특별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농지증이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미리 변수에 대응할 방법을 찾고 난 다음에 입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팽성읍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신청 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취증을 받아야 되는 농지이나 여기 보시면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건물의 일부 데크 부분 그리고 인접 지상 건물의 부속 건물이 있기 때문에 농취증을 그냥 내줄 수는 없고 원상복구 계획서라든가 이런 서류를 첨부해야 내주겠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까지는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상복구까지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이득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오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출구 전략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 입찰 자체를 조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제시의 건물 현황을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데크하고 주차장이 이 땅에 지금 있는 것이고요. 자, 사진을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건물이 있고 이 앞에 데크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 이 가건물, 이것도 지금 현재 이 땅에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제시의 물건인 거죠. 이게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데 농지처럼 쓰고 있지는 않잖아. 전혀 안 쓰고 있죠. 이렇게 정원처럼 쓰이고 있죠. 여기 보면 의자도 있고. 그러면 분명 저 데크를 설치한 사람이 이 땅에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치우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과 어떤 적절한 협의를 하고 또 그 사람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꽤 오래 묶여. 그렇죠. 이 돈이 오래 묶이는 상황을 어떤 투자자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투자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투자자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대응도 해보고 또 어떤 식으로 이익을 뽑을 것인지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 됐으니까 내가 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에 팔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일이 난다는 거지. 그렇죠. 자, 여기 지적도를 보니까 이렇게 생긴 땅인데 여기 지금 대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건축물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가 데크로 깔려 있습니다. 데크로 깔려 있고,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 용도에서 아까 그 가건물 같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잔디밭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원이지. 네, 정원. 여기 또 의자, 벤치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조경수들도 심어 있는 정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지로 쓰고 있지는 않죠. 아마 이 생각을 가지고 물건 분석을 하게 되면 다 저 대지의 소유자와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 이것을 또 주안점으로 볼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저 대지가 이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마 위반 건축물이 될걸요? 그러면 위반 건축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을 다시 사야 되는 건지인데, 여력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권리상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물건을 분석하게 되면 이 물건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물건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출구 전략을 뽑는다면 어떻게 뽑는 게 가장 좋을까? 일단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건축물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물론 여기 지금 대지 소유주하고 협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까지 계산하고 입찰해서 내가 이득을 뽑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시세는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옆 부분의 농지의 가격까지는 확인해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 그렇죠. 자, 위성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옆으로 정원처럼 쓰이고 있고, 차고지하고 데크 부분. 사실상 저 대지가 이 땅을 소유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만약에 농지로 소유하는 사람이 좀 중장기적으로 버티면 저 대지를 사용하는 저 사람은 어찌됐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렇죠.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다가가는 식으로 물건 분석을 하게 되면 어찌됐건 입찰할 때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주변과 옆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는 물건 분석의 기대 수익을 조금 높게 잡으면 안 돼. 이런 부분이야말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타이트하게 1년에 내가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잡은 것이 낫지, 당장 저 대지 사용자에게 이 땅을 얼마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출구 전략만 갖고 갔다가 만약에 안 되면 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입찰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 분석을 너무나 내가 한 물건 분석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좀 배워보고 이런 식으로 물건 분석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물건 분석을 했으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